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심화 설명회를 업로드하고 나서 자기소개서 첨삭도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도서부터 2021년, 2022년도 이때서부터 채용 인원이 뚝 떨어지다가 2023년도에는 단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상반기에 127명, 하반기에 221명. 그런데 참 반가운 소식이죠. 왜 그러냐면 인원이 예전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뭐 1,500명, 1,800명 이렇게 뽑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채용 인원이 증가된다라는 것. 이번 2025년도에는 310명, 일반 305명, 장애 5명. 자, 여기서 사무가 60명. 그다음에 송변배전, 송변, 송전, 변전, 배전. 이래서 거의 160명 정도 뽑습니다. 상당히 많이 뽑는 겁니다. 지금 2021년도서부터 아주 뚝뚝뚝뚝 떨어졌었거든요. 2022년도에도 아주 완전히 그냥, 정말, 1년에 거의 뭐 200명도 안 뽑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상반기 300명 뽑는다면 하반기 좀 더 뽑겠죠. 한 400명 뽑겠죠. 왜? 지금 정년퇴직하고 나가신 분들, 그리고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무직과 기술직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사무직은 110점에서 115점이면은 웬만한 지역은 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사무직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점수가 120점이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토익 850점, 스피킹 오픽 AL이나 IH 5점, 커말, 한국사, 한국어 이렇게 갖고 있으면 120점이 됩니다. 그럼 지방인재는 121점이 되고요. 또한 이전 지역, 전라남도와 강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3점, 123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0점이 조금 넘어가거나 그리고 115점이면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자, 기술직은 14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140점에 지방인재는 141점, 이전 지역은 143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사 자격증 두 개가 각 10점씩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토익은 이제 사무직보다 50점 낮은 800점이 100점입니다. 여기서 스피킹 그리고 오픽, 스피킹 레벨 AL이나 IH를 갖고 있으면 토익으로도 전환이 됩니다. 내가 토익이 뭐 사무직에서 80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스피킹 오픽을 갖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토익도 100점이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차 서류 전형은 사문은 50배수, 송배전은 20배수. 그래서 송배전, 송변전, 배전, 이쪽은, 125점 정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130점이면 여기 1차 서류전형 컷 점수죠. 사무 120, 배전 130, 송변전 130, ICT 120, 토목 120, 건축 120, 기계가 130. 뭐 이럴 경우에는 기계가 130 아니라도 합격됩니다. 무조건 누구나 다 서류 전형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대사항을 보겠습니다. 한전 인턴 경험자 필기 시험에서 성적에 따라서 3에서 5%.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유일한 건 아닙니다. 한국전력기술서부터 해가지고 한두 기업이 더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전에서 인턴을 했을 때 한국전력공사에서 인턴 재직 중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기업은 왜 도대체 자기네 기업에서 자기네 기업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네 집 아들일 거야. 그게 추측이 된다고요? 제우스의 제우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한전같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기업들이 이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진짜. 아니, 그 내용 때문에, 그 지원자가 네 집에, 아이고, 그래서 비리가 저질러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많이 해댑니다.
유일하죠. 유일하진 않습니다. 한전, 한국전력기술, 그리고 몇 군데는 자사 인턴을 했으면 자사 상호명을 기입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기초생활 자립청년들은 1차 서류 면제, 북한 이탈 다문화는 1차 서류 5% 갔죠. 사회 형평성을 거의 그냥 동등하게 쳐주는 데가 꽤 많습니다. 자, 한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자립청년 같은 경우는 1차 서류가 면제되지만 북한 이탈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1차 서류에서 5% 가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징 첫 번째는 한전은 무조건 전국구로 본다. 이번에 전국구를 하면은 거기서 평생 근무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 채용형 인턴을 적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 30%를 준수한다라는 것. 양성평등 목표제도 20%를 준수한다라는 것. 자, 특징 네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강남지사 총무팀 인턴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쓸 때 한국전력공사 뭐뭐지사 총무팀 인턴. 자, 뭐뭐지사, 강남지사 요거만 빼란 얘기예요. 왜? 강남지사면 콕 찍어서 뉘지 받을 수 있어. 블라인드 면접에서 뭐 밝혀질 수 있어. 뭐 이렇다란 얘기인데 참 진짜 실질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강남지사를 빼면 어디 지사에서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지방인지 서울인지 인천인지 경기도인지 참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그만큼 한국전력공사 직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능력이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웬만한 데서는 자사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아니 한국 수력 원자력도 지역 가점자들은 안 쓸 수 없잖아요. 평생 원자력을 가까이 보면서 그 말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네 집 자식이네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한수원은 지역 가점이 있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그거. 근데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 얘기는 못 씁니다. 블라인드 접촉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못 쓰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저 지원자는 네 집 아들일 거야, 네 집 자녀일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요. 좀 이상합니다. 자, 접수 기간입니다. 3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3월 14일까지 금요일까지 빨리 준비해 두셔야겠죠? 이게 나온 지가 며칠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마사회 면접을 진행하는 관계 때문에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2차 필기 전형입니다. 사무직은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출제됩니다. 기술직은 전공이 15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기술직의 전공 난이도는 중상급입니다. 상하급, 상중급, 상상급 아닙니다.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네, 이해되십니까? 자, 특징 두 번째입니다. 주의입니다. 주의. 이 얘기는 필기 시험과 인성검사를 보는데 인성검사에서 탈락해서 면접 전형을 못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강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믿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안 좋은 거는 잘 믿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13년 동안 한 길만 파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셨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찾아오시면 내가 본인을 내가 공짜로 합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저는 기업 정보에 대한 정보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면접도 진짜 합격 면접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성검사 지금 시중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한전에 서류 전형을 합격되고 필기 전형도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인성검사 꼭 코칭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는 해야지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왜? 우리 학원에서도 인성에서 떨어져가지고 필기는 합격하고 인성에서 떨어져가지고 면접 못 보신 분들이 더러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1년에 한 명 정도는 나옵니다. 왜? 내가 인성검사를 가리키는데도 죽으라고 믿지 않으신 분들이 성격이 좀 강직하다. 강직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저는 가만히 놔둬줍니다. 그러면 1, 2년 동안 두세 번, 세네 번 떨어지면 스스로 원장님 인성검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르친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됩니다. 자, 특징 세 번째입니다. 한전 인턴 근무자 성적에 따라가지고 필기시험 3에서 5% 가점을 줍니다. 아, 이거는 한전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인턴 꼭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필기에서 3에서 5%를 가점을 받는다면 이거는 필기시험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요. 무조건 이거는 저는 한전 인턴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 인턴 수료자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자, 2차 필기 전형 합격 배수가 이렇습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입니다. 직업기초 능력,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그리고 자원관리와 정보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학원생들이 시험을 보고 대충 복원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기초 능력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한전이 기초 체력, 기초 실력이 부족하면요 합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3차 면접 전형이 1차, 2차입니다. 1차에서는 PT 면접 전공 및 자수서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직에서는요, 경제, 경영 상식을 무조건 물어봅니다. 상식도 물어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부 안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4차 산업혁명의 뭐 AI 기술, 5G 통신을 넘어서 6G 통신, ICT, IoT, VR, AR, MR,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등등등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는 사무직이라고 예외 아닙니다. 절대로요. 왜? 물어봅니다. 자, 하나 또 있습니다. ICT를 뽑습니다. 한전의 ICT는 지원 자격이 전산직을 나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통신직을 나오게 되면 ICT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내가 통신으로 나와가지고 전기기사를 갖고 있다면 전기에 뭐 송전, 변전, 배전에 지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기기사를 없고 정보통신기사나 뭐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있다면 ICT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ICT 지원하시는 분 꼭 하십시오. 특히 전산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차 면접이 끝나면요. 정보통신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기초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한전 1차 면접에서 ICT 직렬의 전산직 계열 분들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전산 없어도 돼요. 전산 한전 KDN에서 다 공급받으면 됩니다. 뭐 직원이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CT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산직, 내가 전산 IT 계열이다라고 한다면 상식을 뭘 아셔야 되냐면 통신과 관련된 부분의 상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1차 면접에서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2차 전형은 말 그대로 경험 면접, 인성 면접 이겁니다. 자, 2024년 2월 3일 날 시험에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잠깐만 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보지는 마십시오. 책은 꺼보십시오. 매회 바뀝니다. 매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함몰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하셔가지고요. 내가 뛰어남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은 합격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원관리 문제는 한 지문에 두 문제씩 출제를 하는데 계산 문제에서 지친다. 지쳐가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지식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출제 경량을 아는 것도요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전에서의 문제는 영역별 평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시간 조절 잘해야 되고요. 영역별 문제 풀기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아까 보셨죠? 지친다. 그러면 무슨 얘기다?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자원관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관리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지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어가는 게 나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풀어야 됩니다. 15문제가 나온다, 15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10문제가 나온다, 1번, 2번, 3번, 4번, 뜨면 풀잖아요. 탈락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입니다. 사무직은 상반기는 P세트형인데 하반기는 P드형으로 나왔다. 따라서 의사소통 어휘 두 문제가 나오고 기존과 달리 유형이 바뀌었다. 자, 어휘도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사실 어휘 공부를 언어 영역에서 지문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력이지만 사실 어휘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던가요? 자, 수리 능력에서는 기존의 자료 해석이 10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응용 수리 4문제 출제 나머지 6문제. 이렇게 매회 바꿉니다. 매회 바꾸기 때문에 항상 공부해야 될 파트는 공부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 좀 더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와, 지문찾기 유형이 나왔습니다. 계산은 3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 아주 계속 변화돼.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 요번엔 내가 서울교통공사도 아마 또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해서, 또 바뀌었는데 상당히 지치게 나왔습니다. 의사소통이 상당히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식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박학다식 해야겠죠. 자, 이해되셨죠? 정부 능력은 아직도 엑셀이 나온다. 엑셀 안 나오는 데가 거의 많은데요. 예. 그래도 또 엑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엑셀 부분의 문제들은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한전에서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합격될 가능성을 높인다. 제 유튜브만 보면 항상 채용 공고문은 놓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요즘에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한 15건, 한 3일을 못했더만 마사회 지금 면접을 진행하는 관계 때문에 한 3일을 정리를 못했더니만 한 15개가 밀려 있습니다. 지금도 면접을 살짝 끊고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만 보면 채용 공고문을 놓칠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PT다, 토론이다, 제 신문스터디 그룹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 제가 올리는 공지사항 읽어야 될 거리 그리고 목요일 저녁 오늘이죠. 5시 30분에 진행하는 줌 신문스터디에 1시간 동안만 투자한다면 여러분들 조금은 박학다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3년간 수많은 사람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자, 언제든지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또한 학원에 의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합격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한국전력공사 심화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